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창업의 꿈을 꾸시고 유망 아이템을 찾았습니까? 그러면요, 세 번째 단계는요, 이겁니다. 이거 고객이 놀랄 만한 제품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디벨롭먼트. 고객이 놀랄 만한이라 도대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차별화입니다. 차별.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김철호 대표가 대학로에 창업을 했던 죽집만 하더라도요, 김철호 대표가 6개월 동안 죽만 먹었대요. 그러면서 거의 16가지 죽 제품을 만들었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우리는 죽을 어떻게 생각하죠?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철호 대표는 죽도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끼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실제로 죽이 한 끼가 됐고요. 이게 차별화입니다. 이게 고객이 놀라는 포인트입니다. 저요? 오미래 소고기 국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오미래 소고기 국밥 자체가 MSG를 아예 안 씁니다. 중국산도 아예 안 씁니다. 반찬 재활용도 아예 안 합니다. 반찬 재활용까지 가면 이제 가게의 차별하지만, 국밥만 봤을 때는 저희는 국밥이 보약이라는 생각으로 MSG나 건강에 나쁜 건 아무것도 안 쓰거든요. 그렇게 저는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차별화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에게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광식품의 김도백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식을 했잖아요. 선식을. 그죠? 방앗간을 인수를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조그만 팩으로 만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납품을 해보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선식을 만들어서 직접 볶아서도 해주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했던 게 백화점 쪽에 판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때 김도백 사장은요, 미니 방앗간 아이디어를 냈어요. 미니 방앗간. 방앗간은 되게 크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그만 방앗간. 앞에다 곡물통을 놔두고 손님들이 선택을 하면 그 곡물을 바로 넣어서 볶아서 갈아서 바로 제품으로 나오는 아주 작은 미니 방앗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뚫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 제가 우리 집밥하고 똑같은 밥을 만든다, 국밥을 만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설득하다가 결국은 설득을 해냅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식품관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태광식품은 쭉쭉쭉쭉 성장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태광식품은요, 눈으로 보는 관리라는 걸 또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방앗간, 미니 방앗간 앞에다 곡물통을 이렇게 놔놨는데 거기를 투명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을 자랑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고객이 선택을 해주면 그대로 넣어서 볶아서 주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고객이 놀라고, 거기에서 매출은 증가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고객이 놀라면 매출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고객이 놀라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이것은 창업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창업을 하려면 하지 마세요. 반드시 차별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차별의 요소가. 저는
지금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품뿐만 아니라 가게의 분위기, 서비스 등등등등등 차별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은 기억을 더 잘해주고 또 생각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고객의 내방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유성능산의 이춘길 대표는요, 보시는 것처럼 유황오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오리탕집도 하고요, 또 이걸 훈제로 만들어서 TV 홈쇼핑에 팔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오리를 만들어서 오리탕집을 하고 TV 홈쇼핑에서 팔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유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유황오리는 몸에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황오리를 개발하면서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유황을 섞은 사료를 줘야지 오리가 먹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독약이 있거든요. 독약. 그래서 어마어마한 오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죽으면 절대 천당 못 갈 거다.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 덕분에 유황오리를 길러내게 됐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손님이 북적거렸고요. 또 그것을 훈제로 만들어서 TV 홈쇼핑에 팔으니까 아주 대박이 난 거죠. 그때 이춘길 대표는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냅니다. 많은 주문이 오니까 내가 기르는, 내가 사육하는 오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농가에다가 계약 사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료를 계속 대주는 거죠. 그러면 농가에서는 소득이 올라가서 좋고 나는 제품을 확보해서 좋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놀랄만한 제품을 만드는데 큰 기여들을 합니다. 누리플랜의 이상호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지아이 펜스를 만든 분인데요. 이지아이 펜스가 뭔가 하면 요즘 왜 건설만 하면 철제 빔이 이렇게 양철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지아이 펜스입니다. 옛날에는 천막으로 가렸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그걸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지아이 펜스를 국내에다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했잖아요. 고객이 놀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제품을 찾게 되고 그 제품을 찾으니까 매출은 쭉쭉쭉쭉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밀의 소고기 국밥을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켜서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냐, 저는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국밥이 보약이다. MSG도 안 넣고요, 값싼 중국산도 안 넣고요, 반찬 재활용도 안 하겠다. 그래서 나는 보약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통했습니다. 이제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이 창업의 위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유망 아이템을 찾았다면, 내게 맞는 유망 아이템입니다, 찾았다면 이제는 진짜 고객이 놀랄 만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부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단계로 이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